저기, 잠시만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전단지 한 번만 제발 봐주세요. 서울의 변두리 새벽 4시의 공기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낡은 구루마의 바퀴가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를 긁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끼익. 이른의 박복순 씨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굽은 등을 더 깊숙이 숙입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행인들의 화려한 신발 끝자락과 버려진 담배꽁초뿐입니다. 허리를 펴보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척추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해진 목도리를 여밉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진눈깨비가 체온을 뺏으며 얼어붙습니다. 복순 씨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전단지 한 장을 꺼냅니다. 종이 끝이 닳아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만은 선명합니다. 박진수를 찾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진수야, 오늘 유난히 춥다. 너 있는 곳은 따뜻하냐? 복순 씨에게 인생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아 키운 남매. 그중 큰아들 진수는 복순 씨의 유일한 태양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을 봉투째 내밀며 엄마, 이제 나물 그만 팔아.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던 32살의 건실한 청년. 하지만 그 태양은 3년 전 어느 비 오던 밤 뺑소니, 사고와 함께 영원히 져버렸습니다. 뇌사 판정.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복순 씨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드님은 돌아가시지만 장기를 기증하면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순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가의 몸에서 숨쉬고 있다면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순 씨를 배신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아들의 죽음을 기회로 여기는 남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여기서 또 이러고 계시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창피해서 이 동네를 못 다니겠다니까요. 검은색 외제차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복순 씨의 낡은 신발을 적십니다. 차에서 내린 사위 창식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 뒤로 내린 딸 미영은 엄마를 부축하기는커녕 코를 찌푸리며 거리를 둡니다. 엄마, 옷 냄새 좀 봐. 제발 좀 들어가 있어. 오빠가 남긴 빚 갚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깟 전단지는 왜 자꾸 돌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미영아, 빚이라니. 진수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 아들 기증하고 받은 위로금. 그거면 전단지 몇 장은 더 찍을 수 있잖니. 위로금? 참나, 장모님 치매 오셨어요? 그거 진수 형님 수술비랑 장례비로 다 나갔다고 제가 장부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장모님 사시는 그 방 월세도 내가 내고 있는 거 잊으셨어요? 사위 창식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복순 씨를 동정인지 멸시인지 모를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복순 씨는 입술을 꾹 깨뭅니다. 메마른 입술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지만 마음속에서 번지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복순 씨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빚을 질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저축까지 꼬박꼬박 붙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은 아들이 죽자마자 통장과 인감부터 챙겼습니다. 어머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라던 달콤한 말은 전세금을 빼앗아 외제차를 사고 골프채를 사는 순간 증발해버렸습니다. 창식은 복순 씨의 손에 든 전단지 뭉치를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진눈깨비와 섞여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려봐요. 전단지 돌린다는 소리. 그땐 진짜 요양원 강제로 보낼 거니까 그리 아세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멀어지는 외제차의 뒷모습을 보며 복순 씨는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이름. 진눈깨비에 젖어 글자가 번져갑니다. 복순 씨는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젖은 종이 조각들을 줍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목숨값이 저런 것들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구나. 복순 씨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결기가 서립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이 가로챈 진실이 무엇인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만 합니다. 과연 복순 씨는 자식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로부터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른의 노모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젖은 전단지를 품에 안고 일어서는 복순 씨의 뒷모습 위로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파란의 서막이 비장하게 깔립니다. 복순 씨가 사는 곳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시장 골목 끝자락의 지하 단칸방입니다. 벽면은 곰팡이가 검게 꽃을 피웠고 보일러가 고장난 방바닥은 얼음장 같습니다. 복순 씨는 낡은 가스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입니다. 저녁 식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하나. 김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방 안에서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닦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당한 수모가 가슴에 응어리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딸 미영은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오빠가 죽었을 때는 같이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부터 미영과 창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하는 장사꾼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통장 어디 있어? 보험금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내가 잘 알아서 관리해 줄게. 엄마는 이제 쉬기만 해. 그 말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 건설 현장 합의금, 그리고 장기 기증 위로금까지 총액이 얼마인지 복순 씨에게는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가 빚이 많아서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우연히 사위 창식의 핸드폰에 찍힌 문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VIP 고객님, 금일 입금된 1억 원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창식은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고 딸 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엄마인 자신은 이 차가운 지하방으로 내팽개쳐진 채 말입니다. 장모님, 또 라면 드세요? 아이고, 영양실조 걸리면 또 병원비 나가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창식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킁킁거립니다. 그는 복순 씨가 시장에서 주워온 폐지를 보며 혀를 찹니다. 이런 쓰레기들 좀 치우라니까. 냄새나서 들어올 수가 없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 달에 미영이가 사고를 좀 쳐서 돈이 좀 부족한데 장모님 기초연금 나오셨죠? 그거 일단 저희가 좀 쓸게요. 창식아, 그건 내가 약값 하려고 모아둔 거야. 너희들 벌써 진수 돈으로 차 사고 다 하지 않았니? 제발 엄마 좀 살려다오. 장모님, 자꾸 그 소리 하실 거예요? 진수 형님 빚 갚느라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미영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리 아세요. 창식은 복순 씨의 머리맡에 있던 낡은 지갑에서 연금을 찾아 챙겨나갑니다.
복순 씨는 힘없는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는 사위의 뒷모습 뒤로 딸 미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찾았어? 엄마가 숨겨둔 비상금 더 없어? 복순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파라벨을 불리는 짐승들. 하지만 복순 씨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합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휴대전화 번호 몇 개가 적힌 곳입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련해서 너를 이렇게 보냈다. 하지만 저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게 두진 않을 거다. 복순 씨는 굽은 등을 펴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리고 진실의 문을 열어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과연 그 전화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지하방의 한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은 성심병원 정 간호사. 아들 진수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유독 복순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던 젊은 간호사입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복순 씨의 심장은 마른 가슴 속에서 요동칩니다. 여보세요? 아, 진수 어머님?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정 선생님, 미안해요, 늦게. 내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우리 진수, 그의 심장 가져간 사람. 혹시 누군지 조금이라도 알 수 없을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복순 씨는 숨을 죽입니다. 법적으로 장기 기증 수혜자의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노모의 절박함이 수화기를 타고 전달된 것일까요? 정 간호사의 낮은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 그건 규정상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르신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드님 보상금 문제로 사위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위로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다 챙겨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수혜자 보호자분 주소가 적힌 봉투를 슬쩍 하시는 걸 봤어요. 복순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립니다. 사위 창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어디인지까지. 그런데도 노모에게는 법이라서 모른다. 빚 갚느라 돈 없다며 거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복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내 아들의 흔적을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복순 씨는 사위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무서워서 발도 못 들여놓던 곳입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잠겨있던 보석함을 억지로 열자 누런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장기 기증 증서와 함께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김태준. 아니, 장모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복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쪽지를 품속에 감춥니다. 창식의 눈빛이 늑대처럼 번뜩입니다. 그는 복순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남의 서랍을 왜 뒤져? 혹시 뭐 훔치려 그랬어? 창식아, 너 진수 심장 가져간 사람 알고 있었지? 주소까지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아, 그거 알아서 뭐하게. 장모님이 가서 심장 다시 떼오기라도 할 거야? 그 집 사람들 꽤 살더라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놔두는 거니까 신경 꺼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내 주머니 거쳐서 세상 구경 다 나갔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 창식은 복순 씨를 바닥으로 밀쳐버리고 쪽지를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복순 씨는 필사적으로 쪽지를 입에 물고 씹어 삼키려 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이 악마 같은 놈에게 다시 뺏길 수는 없습니다. 창식의 구두발이 복순 씨의 마른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게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야, 미영아. 물 가져와. 이 할망구 입 좀 벌리게. 딸 미영까지 달려와 엄마의 입을 억지로 벌리려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의 손길에 복순 씨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진수야, 엄마 좀 도와다오. 그때 복순 씨의 손에 잡힌 것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잿더리였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창식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복순 씨는 그 틈을 타오직 아들의 흔적만을 품에 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등 뒤로 자식들의 저주 어린 고함이 들려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도망치듯 도착한 성내동의 한 초등학교 앞. 복순 씨는 며칠째 그곳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몰골은 말이 아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합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이 근처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사이에서 복순 씨의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난히 얼굴이 하얗고 눈망울이 깊은 한 소년이 교문을 나옵니다. 소년은 가방을 고쳐 매며 천천히 걸어옵니다. 복순 씨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아이다. 내 아들의 심장을 품고 세상으로 나온 저 아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이가 내민 것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사탕 하나입니다. 복순 씨는 소년의 손을 잡는 대신 아이의 가슴팍으로 조심스럽게 귀를 가져다 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헤, 할머니 제 가슴에서 북소리 나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제 안에는 아주 멋진 천사 아저씨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로 씩씩하게 뛰는 거래요. 복순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쿵, 쿵, 쿵. 32년 동안 들어왔던 내 아들 진수의 심장 박동입니다. 조금 더 빠르고 가볍지만 그 리듬만은 틀림없는 내 자식의 것입니다. 복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합니다. 그래, 그래, 살았구나. 우리 진수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웃고 있었구나.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멀리서 아이의 엄마인 지혜 씨가 달려옵니다. 갑자기 아이를 붙잡고 우는 노파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눈물을 보는 순간 지혜 씨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기증자의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칩니다. 혹시 저기 준이에게 심장을 선물해 주신 분 가족 되시나요? 복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얼른 눈물을 닦습니다. 혹여나 부담을 줄까봐 사위처럼 돈이라도 요구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녀는 그저 길 가던 노인이라며 둘러대지만 지혜 씨는 복순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어르신, 준이가 수술하고 나서 매일 밤 기도했어요. 우리 준이에게 새 생명을 준 분의 어머니를 만나면 꼭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요. 주소도 성함도 몰라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지혜 씨는 복순 씨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합니다. 사위와 딸에게 구박받으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복순 씨에게 타인이 내민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식탁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식당 유리에 비친 익숙한 얼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지켜보는 사위 창식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복순 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습니다. 창식은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기증자의 어머니와 수혜자의 만남. 이 장면을 이용해 불법적인 접촉이라며 병원을 협박하거나 수혜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순 씨는 창식과 눈이 마주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가냘픈 희망을 지키기 위해 복순 씨는 생전 처음으로 어미가 아닌 투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복순 씨는 지혜 씨의 손을 꽉 쥐며 속삭입니다. 세댁,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준이 손 놓지 마요. 그리고 이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지혜 씨의 집에서 보낸 며칠은 복순 씨 인생에서 가장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아침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상. 복순 씨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따뜻한 호의 뒤로 복순 씨의 마음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자신의 뒤를 쫓던 사위 창식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혜 씨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번들거리는 은갈치색 정장을 입은 사위 창식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심장 이식 맛집인가 보네. 사장님, 우리 장모님이랑 아주 살림을 차리셨어? 누구신데 이러세요? 영업 방해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 아니, 난 내 장모님 찾으러 온 선량한 사위라니까. 그런데 사장님, 그거 알아요? 기증자 가족이랑 수혜자 가족이 사적으로 만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 내가 병원하고 재단에 찌르면 사장님네 아이 그 심장 다시 내놔야 할지도 몰라. 지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옆에 있던 복순 씨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창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분노로 빳빳하게 펴지는 기분입니다. 창식아,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안다는데 너는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해? 장모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 내 말 잘 들어. 3억이야. 3억 주면 내가 조용히 입 닫고 장모님 모시고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뉴스에 불법 장기거래 의혹으로 대문짝만하게 나갈 줄 알아. 지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준이는 겁에 질려 복순 씨의 옷자락을 꽉 쥡니다. 복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괴물들을 멈추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사위와 딸이라는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 저 아이마저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지혜 씨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창식이 도박판으로 드나들던 비밀 아지트로 향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 간호사가 몰래 건네주었던 창식이 그동안 아들의 위로금을 빼돌린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독해지련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내야 내가 남긴 이 아이가 산다. 복순 씨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섭니다. 일은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노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뛰는 아들의 심장 박동이 그녀를 밀어붙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조명은 시리고 차갑습니다. 복순 씨 앞에 앉은 형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검토합니다. 노모가 사위와 딸을 상대로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정말 확실합니까? 사위 김창식 씨가 아드님 사망 합의금 3억을 빼돌리고 지금 수혜자 가족까지 협박하고 있다는 게요? 여기, 이 장부를 보세요. 우리 아들 장례 치르기도 전에 사위놈이 인감도장 파서 돈 다 빼갔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가방 사고 나는 보일러도 안 나오는 방에 처박아 뒀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 우리 아들 심장 품고 사는 저 어린 것까지 건드리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복순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사는 복순 씨의 거친 손마디와 해진 옷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곧이어 사위 창식과 딸 미영이 경찰서로 소환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한 채 경찰서 로비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엄마, 미쳤어? 진짜 미쳤냐고. 어떻게 딸이랑 사위를 경찰에 신고해. 오빠 죽고 나서 엄마 치매 온 거 확실하네. 이 할머니 치매입니다. 우리가 모시기 힘들어서 요양원 보내려니까 보복하는 거라고요. 복순 씨는 로비로 걸어 나옵니다. 딸 미영이 달려들어 복순 씨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복순 씨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입 닥쳐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 오빠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내 놈들이 쓴 그 돈, 내 오빠 피고살이야. 어떻게 그 돈으로 고기를 씹어먹고 외제차를 굴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창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때 정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창식이 병원 로비에서 수혜자 가족의 정보를 훔치는 CCTV 영상 캡처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창식 씨, 당신이 기증자 가족의 권리를 남용해서 수혜자 가족을 협박했다는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어르신을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녹취록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창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딸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며 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런 딸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미영아, 나는 오늘 내 딸을 잃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지켰어. 법대로 해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저놈들 죄다 벌 받게 해라. 복순 씨는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뒤에서 딸이 엄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품속에서 준이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꽃 그림을 꺼내 어루만집니다. 비로소 아들의 명예가 그리고 아들의 심장이 쉴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사위 창식은 횡령과 공갈 협박,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딸 미영 역시 공범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다시 그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집안을 정갈하게 치우고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사위가 빼앗아갔던 아들의 보험금 중 일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복순 씨의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큰 숫자를 보며 복순 씨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종이 조각이 뭐라고 내 새끼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 그녀는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지혜 씨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경찰서 일은 잘 마무리되신 거예요? 세댁, 이거 받아요. 우리 진수가 남기고 간 거야. 원래는 이게 준이한테 가야 했던 건데 못난 놈들 손에 들어가서 이제야 돌아왔네.
어르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준이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는데, 이 돈은 어르신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내 노후는 우리 준이 웃는 얼굴 보는 거면 충분해. 이 돈으로 준이 공부시키고 아픈 아이들 돕는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우리 진수 이름으로 말이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아들 만났을 때 엄마 노릇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지혜 씨는 통장을 품에 안고 펑펑 우느라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숭고한 결단 앞에 어떤 거절도 무의미했습니다. 얼마 후 복순 씨는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딸 미영의 모습은 엉망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옷 대신 수의를 입은 딸은 엄마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여기 무서워. 엄마가 고소 취하해주면 나 나갈 수 있대. 응? 나 엄마 딸이잖아. 하나 남은 자식이잖아. 미영아, 너는 내 딸이기 전에 내 오빠의 동생이었어야 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지은 죄 다 씻고 나와라. 그래야 내 오빠가 하늘에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니? 복순 씨는 차갑게 일어섭니다. 등 뒤에서 미영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복순 씨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간 기분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지만 때로는 그 죄를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복순 씨는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순 씨의 아침은 시장 골목이 아닌 어느 따뜻한 공원 산책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10살이 된 준이가 있습니다. 복순 씨는 지혜 씨네 가족과 이웃 사촌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참 사이좋은 할머니와 손주네라며 부러워합니다. 복순 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진수장학재단의 이사라는 거창한 명함 대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실버 봉사대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쥔 깃발은 이제 전단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상징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쓰기 했는데 저 할머니 썼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슈퍼 히어로라고요. 허허, 이 녀석? 할머니가 무슨 히어로니? 그냥 내 가슴 속에 있는 천사 아저씨가 할머니를 예쁘게 봐주는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 심장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 우리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제가 할머니 업고 다닐게요. 복순 씨는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쿵, 쿵, 쿵. 이제는 아들의 소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리듬으로 들립니다. 저녁 무렵 복순 씨는 조용히 성당을 찾아 촛불을 켭니다. 구치소에서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딸 미영의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에는 엄마 그때 나를 잡아줘서 고마워. 이제야 오빠가 보여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 씨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노을 지는 언덕을 걷는 복순 씨와 준이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고 남겨진다는 것은 그 사랑을 끝까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돈보다 귀한 것,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진심 속에 있습니다. 진수야, 이제 엄마 걱정 마라. 너는 내 안에서, 그리고 저 아이 안에서 영원히 뛰고 있으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복순 씨의 환한 웃음 위로 아들 진수의 옛 사진이 겹쳐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70세 노모가 전단지를 돌리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온 세상을 적시는 희망의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복순 할머니였다면 내 자식을 고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